그래서 여기 오는 게 내 낙이야. 옛날 아파트 보고 뭐 와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 아파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? 가끔 주민들 있지, 할머니 할아버지, 그러면 그냥 엄청 자연스럽게 인사드리고,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꼬마가 뭐 하는 앤가 하면서도 그래 하면서 이제 또 받아주시고. 가는 길이긴 한데 몇 번 출구더라. 여기서 내려서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. 옛날 아파트는 진짜 우연찮게 좋아하게 됐어. 내가 GQ라는 잡지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.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GQ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딴짓을 하고 있었지. 어떤 글에서 한국의 옛날 아파트, 좀 정확히는 서울의 옛날 아파트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어. 너무 흥미로운 거야.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. 그래서 서칭을 엄청 많이 하고 답사도 가고 사진도 찍고. 여기 서소문 아파트거든? 건물이 곡선으로 휘어 있거든?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지금 세워져 있는 바로 밑에 지하가 개천이었어. 개천을 메워서 지은 아파트여서 이렇게 휘어 있어, 곡선이. 막 낡은 책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,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쓴 책들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책 안에서 볼 수 있잖아. 근데 다 옛날 책이고 더 이상 출판되지 않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다 헌책들인데, 막 이렇게 막 낡고 막 더럽고 먼지 쌓여있는 책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. 근데 어쩔 수 없이 헌책들만 있어서. 원래 인디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. 그러니까 인디 음악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었고, 어느 날 방송에서 혁오를 본 거지. 밴드 혁오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. 근데 거기서 그냥 멋있다 이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. 근데 그때 마침 밴드 혁오의 회사에서 공채가 떴었고, 결국에 일을 하게 된 거는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, 그리고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의 자매 회사인 포크라노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. 뮤지션이 이 생태계 안에서 기획사나 회사 없이도 혼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아. 위수라는 여성 싱어송라이터야. 위수가 그래도 앨범을 되게 오랜만에 냈는데 좀 같이 홍보를 해주고 싶은 거지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가 살짝 누그러들었을 때 아주 소규모로 단독 공연을 진행을 해보자 해서, 사실 원래 이거를 유통사들이 하는 일들은 아니야. 유통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무적으로 딱 유통 배급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, 포크라노스는 그 이상을 좀 해보려고 도모하는 집단이고, 뮤지션도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고, 관객들도 오랜만에 열리는 공연에 와서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장에서 뮤지션이 자기 앨범 얘기를 관객들한테 직접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예를 들면 뮤지션을 위한 공연 시리즈를 만든다거나, 아니면 뮤지션들을 위한 인터뷰를 꾸준히 한다거나, 뭔가 단건으로 끝나는 프로젝트보다는 지속적으로 같이 뮤지션과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. 되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좋은 앨범을 세상에 배급하고 소개하는 건데, 이 소개를 굉장히 헤비하게 한 거지, 유통사 치고는. 그랬을 때 오는 약간의 혼란?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우리는 좀 더 단발적인 오프라인 이벤트보다는 굉장히 탄탄한 유통 시스템으로 그것만으로도 뮤지션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? 막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. 음악이라는 게 내 삶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. 어렸을 때 뚱땅뚱땅 피아노 치는 것도, 그리고 사춘기 때 정말 열심히 배워서 전공까지 하고 싶었던 플룻도,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봤던 혁오도 결국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, 음악이라는 게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늘 내 삶에 항상 같이 있었던 거거든. 익숙한 무언가를 일로서 삼고 되게 더 깊은 고민을 한다는 게 나한테는 되게 자연스럽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고 그런 일인 것 같아. 그리고
기본적으로 뮤지션들이 뭘 원하는지,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데에는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, 제작을 같이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제작해온 것들을 나한테 맡겼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최선의 무언가를 끄집어내주고 싶은 거야. 습관처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양치하고 옷 입고 나가는 것처럼 그냥 친구들 만나서 아니면 새로 알게 된 사람한테 너 이 노래 들어봤어? 너 이런 뮤지션이 있는 걸 알아?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. 그게 일상이야 그냥. 내가 되게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은데 몇 번 들여다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흔적으로 내가 남기고 싶은 것 같아. 그게 뭐 책이 됐든 글이 됐든 사진이 됐든 계속 마음속에 해야지만 있고 그거를 미뤄왔었어. 그런 추진력이 점점 고갈되는 것 같아서 그걸 빨리 채우고 싶고, 만약에 내가 그냥 내 일기장에 쓰고 끝나는 거면 지금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건데, 근데 아이러니하게 잘 만들려고 하니까 못 만드는 거야. 고민만 많고 생각만 많고 좋은 게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계속 기다리게 되고, 그러면서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거를 일로서 삼으면 그 좋아하던 게 싫어지기도 하고 막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. 근데 나는 뭐 가깝고 멀고 그게 아닌 것 같아. 이게 이미 나한테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무언가인 것 같아. 그래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일이니까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과정인가 보다. 어딘가로 가고 있어서 내가 이런가 보다. 익숙해지지 말자. 1년 전에 했던 일이랑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달랐으면 좋겠고, 조금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, 발전까지 아니어도 그냥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어. 예를 들면 이 음악 비즈니스 안에서도 뮤지션이랑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무대를 지켜보고 그런 스케줄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어떤 앨범이 나온다, 공연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뒤에서 컨셉이라던가 방향성을 뮤지션과 같이 잡아나가는 사람이 있고,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유통 배급하는 사람이 있고,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앨범을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 또 있고, 되게 낯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감사하게도 그거를 다 했어. 작년에는 페스티벌 만들고, 뭐 재작년에는 앨범 같이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나는 새로운 미션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무섭진 않아.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는 조만간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자라고 했을 때 좋아, 할 수 있어. 회사에 있다 보니 약간 관리자 포지션이 됐어. 그러니까 내가 막 일을 발로 뛰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옆에 있는 스태프들을 지켜보고 같이 나아가는 방향이 맞게끔 잘 가이드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는데, 사실 아직 어리고 나도 뭔가 플레이어로서 하고 싶은 거야. 관리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스태프들이랑 재미난 거 많이 만들면서 모두 다 몸, 마음 다 건강하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올해.